선우는 시아버지 한기호의 집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째. 남편 현우가 해외 파견을 간 뒤로는 일주일에 4번씩 시아버지 댁을 찾았다.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병원 동행하는 일. 처음엔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저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왔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렸다. 기호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선우는 조용히 청소기를 꺼내 들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순서로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재로 향했다. 책이 가득한 서재는 기호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다. 여기만큼은 조심해서 치워달라는 당부를 늘 잊지 않았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데 두툼한 경제학 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우는 무심코 주워들었다가 눈이 커졌다. VIP 라운지 영수증. 화려한 금색 로고 아래 찍힌 금액은 350만원. 결제 날짜는 지난달 23일. 항목엔 후원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선우의 손이 떨렸다. 시아버지는 늘 검소한 분이었다. 외출할 때도 낡은 점퍼를 고집했고 식사도 간소하게 하셨다. 연금이랑 적금 이자로 근근히 산다며 명절 용돈도 사양하시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한 번에 350만원을? VIP 라운지라니 이름부터 수상했다. 선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VIP 라운지를 검색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주소를 보니 강남도 아니고 구도심 쪽 낡은 건물이었다. 더 이상한 건 영수증 하단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민준이 학원비 지우 교복값 포함. 민준? 지우?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다. 선우야 왔어? 갑자기 들린 기호의 목소리에 선우는 화들짝 놀라 영수증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네 아버지. 방금 청소 끝났어요. 수고했네. 오늘 저녁은 뭘 해줄 거야? 된장찌개 끓일게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선우는 애써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혹시 아버지가 외로움을 못 이겨 이상한 곳에 빠진 건 아닐까? 그 나이에 유흥업소를 다니신다면? 아니야 설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선우는 밥상을 차리며 슬쩍 기호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나가실 일 많으세요? 응? 그냥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랑 만나지. 혹시 돈 쓰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기호는 잠시 수저를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선우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기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평소라면 선우야 고생 많다며 농담을 건넬 분이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현우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걱정만 끼치니까. 기호가 갑자기 말했다. 선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말씀을? 아냐 아무것도 아니야. 기호는 황급히 말을 흐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우는 멍하니 빈 식탁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350만원. 민준이 학원비. 지우 교복값. 대체 누구지? 시아버지가 몰래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다고 들었다. 아니면 정말로 선우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 생각이 흘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현우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새벽일 것이다. 게다가 확실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선우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그 VIP 라운지가 대체 어떤 곳인지 시아버지가 왜 그곳에 거액을 쓰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다. 만약 정말로 시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선우는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다. 내일 시아버지 댁에 가는 날. 그 전에 그 장소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제시도 KJ 더 이상한 건 영수증 하단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민준이 학원비 지우 교복값 포함. 이 부분이 너무 결말을 알 것 같은 내용이야. 바꿔줘 1장. 숨겨진 영수증. 선우는 시아버지 한기호의 집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째. 남편 현우가 해외 파견을 간 뒤로는 일주일에 4번씩 시아버지 댁을 찾았다.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병원 동행하는 일. 처음엔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저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왔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렸다. 기호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선우는 조용히 청소기를 꺼내 들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순서로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재로 향했다. 책이 가득한 서재는 기호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다.
여기만큼은 조심해서 치워달라는 당부를 늘 잊지 않았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데 두툼한 경제학 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우는 무심코 주워들었다가 눈이 커졌다. VIP 라운지 영수증. 화려한 금색 로고 아래 찍힌 금액은 350만원. 결제 날짜는 지난달 23일. 항목엔 후원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선우의 손이 떨렸다. 시아버지는 늘 검소한 분이었다. 외출할 때도 낡은 점퍼를 고집했고 식사도 간소하게 하셨다. 연금이랑 적금 이자로 근근히 산다며 명절 용돈도 사양하시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한 번에 350만원을? VIP 라운지라니 이름부터 수상했다. 선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VIP 라운지를 검색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주소를 보니 강남도 아니고 구도심 쪽 낡은 건물이었다. 더 이상한 건 영수증 하단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정기 후원 마이너스 다음 달 15일. 정기 후원? 선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인가? 도대체 무엇을 후원한다는 걸까? 선우야 왔어? 갑자기 들린 기호의 목소리에 선우는 화들짝 놀라 영수증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네 아버지. 방금 청소 끝났어요. 수고했네. 오늘 저녁은 뭘 해줄 거야? 된장찌개 끓일게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선우는 애써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혹시 아버지가 외로움을 못 이겨 이상한 곳에 빠진 건 아닐까? 그 나이에 VIP 라운지라니 고급 유흥업소를 정기적으로 다니신다는 건가? 아니야 설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선우는 밥상을 차리며 슬쩍 기호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나가실 일 많으세요? 응? 그냥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랑 만나지. 혹시 돈 쓰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기호는 잠시 수저를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선우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기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평소라면 선우야 고생 많다며 농담을 건넬 분이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현우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걱정만 끼치니까. 기호가 갑자기 말했다. 선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말씀을? 아냐 아무것도 아니야. 기호는 황급히 말을 흐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우는 멍하니 빈 식탁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350만원. 정기 후원. 다음 달 15일.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대체 무슨 일에 매달 이렇게 큰 돈을 쓰시는 걸까?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다고 들었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정말로 선우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 생각이 흘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현우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새벽일 것이다. 게다가 확실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선우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그 VIP 라운지가 대체 어떤 곳인지 시아버지가 왜 그곳에 거액을 쓰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다. 만약 정말로 시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선우는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다. 내일 시아버지 댁에 가는 날. 그 전에 그 장소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선우는 시아버지 댁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쳤다. 기호가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어르신들 모임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오후 6시 50분. 기호의 집 현관문이 열렸다. 회색 재킷을 입은 기호가 나왔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가 아니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오히려 선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기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골목 입구로 걸어갔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뒤를 밟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큰 길에서 기호는 택시를 잡아 탔다. 선우도 급히 다음 택시를 세웠다.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룸미러로 선우를 쳐다봤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대사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는 강남 방향이 아닌 구도심 쪽으로 향했다. 20분쯤 달렸을까.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타났다. 기호가 탄 택시가 멈춰섰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선우는 요금을 건네고 서둘러 내렸다. 기호는 이미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선우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며 그를 지켜봤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서 기호가 멈춰섰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1층에는 문 닫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작은 간판이 보였다. 희망의 집. VIP 라운지가 아니었다. 선우는 당황했다. 혹시 잘못 온 건가? 하지만 기호는 익숙한 듯 계단을 올라갔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건물 맞은편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건물 입구가 보이는 위치였다. 커피 한 잔을 사서 창가 쪽에 서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도 보였다. 그리고 기호도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기호와 함께 걸어 나왔다. 기호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선우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분식집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다. 기호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고 학생은 처음엔 사양하는 듯 했지만 결국 마주 앉았다. 저 학생은 누구지? 선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잡벌 되는 학생과 저렇게 친하게 지내시다니. 혹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현우였다. 여보 잘 지내?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우는 망설였다. 지금 본 것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 외로우신 거라고. 근데 나 지금 아버지 뒤를 밟았거든. 구도심 쪽 이상한 건물에 들어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선우야, 아버지도 당신 인생이 있으시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3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 돈이 아버지 돈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권리 없어. 현우야, 나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사기면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탐정놀이 할 필요 없어. 괜히 아버지 기분만 상하게 하지 말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선우는 할 말을 잃었다. 나 바쁘니까 끊을게. 아버지한테 괜한 오해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다. 선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분식집을 다시 보니 기호와 학생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기호는 학생에게 뭔가를 건네주었다. 봉투였다. 학생은 손사래를 쳤지만 기호는 억지로 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돈이었다. 분명히 돈이었다.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학생이 누구길래? 왜 시아버지가 저렇게 돈을 주는 거지? 학생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기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택시를 잡아 탔다. 선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외로움을 못 이긴 시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신경 쓰였다. 내일 다시 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직접 물어봐야 했다. 저곳이 대체 무슨 곳인지, 시아버지가 왜 그곳에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히 오해하지 마. 하지만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분명 뭔가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노트북을 켜고 희망의 집을 검색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공식 웹사이트도 없고 뉴스 기사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선우는 영수증을 다시 꺼냈다. VIP 라운지와 희망의 집. 두 이름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내일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다음날 오후 선우는 희망의 집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낮에 보니 더욱 초라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낡고 삐걱거렸다. 선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희망의 집이라고 쓰인 문 앞에서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문을 열어야 할까?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목소리였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복도 끝 사무실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예요. 들어오세요. 선우는 여성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옆으로 작은 방들이 보였고 끝에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식당 같은 곳이었다. 긴 테이블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앉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는 집을 나온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도와주죠. 선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게시판에는 자립 준비 프로그램 상담 일정 같은 안내문들이 보였다. 혹시 후원자이신가요? 여성이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은 제 시아버지가 이곳을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한기호라고 아세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기호 할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직접 오셔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주시고요. 그러시구나. 선우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유흥업소가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왜 가족들에게는 숨겼을까? 저기 혹시 어제 저녁에도 오셨나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오세요. 아이들하고 저녁 먹고 가시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양파 더 썰어야 하나요? 어제 봤던 그 여학생이었다.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학생. 아이는 선우를 보더니 멈칫했다. 어제 분식집 앞에 계셨던. 선우도 당황했다. 여학생은 금방 상황을 파악한 듯 물었다. 혹시 기호 할아버지 가족분이세요? 응, 며느리야. 여학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가 저희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하셨죠? 가족분들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주시고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학교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학교를? 네. 저 작년에 집 나왔거든요. 그때는 학교도 그만뒀는데 할아버지가 교복도 사주시고 학원비도 내주셨어요.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여학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당신 동생도 가출하셨대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선우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건 들어본 적 없었다. 현우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직원이 끼어들었다. 기호 할아버지 여동생분이 15에 가출하셨대요. 그때는 이런 시설도 없던 시절이라 거리에서 지내다가 결국 못 찾으셨대요. 그 일을 평생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였구나. 시아버지가 이곳에 매달 큰 돈을 보내고 아이들을 직접 챙기신 이유가.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세요. 여기 아이들 보면 동생 생각난다고. 그때 누군가 손 한 번만 내밀어줬어도 동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여학생이 말했다. 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애들아, 할아버지 왔다. 기호였다. 선우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다. 복도에서 나타난 기호와 눈이 마주쳤다. 선우야, 너 왜 여기? 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과들이 굴러다녔다. 아버지. 선우도 목이 메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학생이 재빨리 사과를 주우며 말했다. 할아버지, 며느님이 오셔서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 얘기해드렸어요. 하지만 기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버지, 집에 가서 얘기해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다. 선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시아버지가 숨겼던 건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왜 숨기셨을까? 왜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으셨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기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우야, 미안하다. 숨겨서. 아버지.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거. 늙은이가 돈 낭비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기호는 계속 말했다. 내 동생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어. 현우한테도. 그 아이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기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제가 듣고 싶어요. 전부 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선우는 기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기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내 동생 이름은 미숙이었어. 나보다 5살 어렸지. 기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가 15살 되던 해였어. 1985년. 우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거든. 어머니한테도 손 찍어 마시고. 미숙이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나 봐. 선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숙이가 내 방에 들어왔어. 오빠, 나 집 나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20살이었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 그래서 말했어. 조금만 참아. 내가 돈 벌면 너 데리고 나올게라고.
기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미숙이가 그러더라.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만 해.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숙이는 없었어. 찾으셨어요? 찾았지.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서에도 가고 친구들 집도 다 돌아다녔어. 근데 아무 소용 없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CCTV도 없고 수소문할 방법도 별로 없었거든. 기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찻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 서울에서. 미숙이가 어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지낸다는 거야. 나는 바로 달려갔지. 근데 그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 미숙이가 일주일 전에 나갔다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선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후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10년. 나는 매일 기도했어. 미숙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요? 1995년이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미숙이를 찾았다고. 나는 너무 기뻐서 달려갔지.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미숙이는 병원 영안실에 있었어.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쪽방에서 혼자 죽어 있었대. 25살이었어. 아버지.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미숙이 짐을 정리하다가 내 연락처를 찾았대. 수첩에 오빠라고 적혀 있었대. 전화번호 옆에. 기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가죽 표지가 해져서 거의 갈색으로 변한 수첩이었다. 이게 미숙이가 가지고 있던 거야. 경찰이 나한테 줬어. 선우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다. 오빠에게 마이너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미숙이는 나를 기다렸던 거야. 10년 동안. 근데 나는 미숙이를 찾지 못했어. 기호가 흐느꼈다. 70대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그게 내 평생 죄야, 선우야. 내가 그때 미숙이를 붙잡았어야 했어. 아니면 같이 나왔어야 했어. 근데 나는 겁쟁이였어. 대학 가야 한다고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 동생을 버렸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오빠였는데. 동생을 지켜야 했는데. 선우는 기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이 장례식 때 관 안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면서 맹세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미숙이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 꼭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희망의 집을 후원하신 거군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에 그 쉼터를 알게 됐어. 신문에서 봤는데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더라고. 나는 바로 찾아갔어.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봤는데 미숙이가 보이는 거야. 그 아이들 얼굴에서. 아버지. 그 아이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야. 그냥 집이 힘들어서 나온 거야. 미숙이처럼. 누군가 손만 내밀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이야. 기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게 미숙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방법이었어.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기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부끄러웠어. 동생 하나 못 지킨 오빠이라는 게. 그리고 너희가 뭐라고 할까봐. 늙은이가 돈 낭비한다고 이상한 짓 한다고 할까봐. 아버지,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특히 너한테는 더 말 못하겠더라. 선우야, 넌 날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몰래 돈을 쓴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기호를 꼭 안았다. 아버지, 저 전혀 실망 안 했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고맙다, 선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선우는 생각했다. 시아버지가 숨긴 건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다. 30년을 안고 살아온 상처였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아버지, 현우한테도 말씀하세요. 아들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겠지. 근데 현우가 뭐라고 할까? 현우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분명 이해할 거예요.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돕는 일. 기호가 놀란 눈으로 선우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어? 네. 저도 그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숙 고모님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다. 2주 후 선우는 희망의 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계란말이. 이모, 파는 이렇게 썰면 돼요? 단발머리 여학생 지우가 도마 앞에서 물었다. 기호에게 교복을 받았던 그 아이였다. 응, 잘했어. 조금만 더 얇게 썰면 좋겠다. 네. 옆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민준이가 감자를 깎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이모님, 저 이번에 편의점 알바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기호 할아버지가 면접 준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옷도 사주시고 면접 연습도 같이 하고. 민준이가 수줍게 웃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호의 목소리였다. 애들아, 할아버지 왔다. 오늘 수박 샀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우르르 현관으로 달려갔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기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현우였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오늘 처음으로 희망의 집을 찾았다. 현우 오빠다.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아들이야. 기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현우는 아이들 앞에 섰다. 안녕, 나는 기호 할아버지 아들 현우야. 앞으로 자주 올게. 식사 준비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긴 테이블에 15명 정도가 앉았다. 아이들, 직원들, 그리고 기호의 가족. 자,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기호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인사했다. 식탁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할아버지, 이번 주 수학시험 80점 맞았어요. 오, 그래? 우리 성민이 대단한데? 저번보다 20점이나 올랐네. 이모,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준 거랑 똑같아요. 지우가 말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선우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럼 내가 지우 엄마처럼 자주 끓여줄게. 어때? 진짜요? 응, 약속.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현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아버지의 행복한 표정, 아내의 자연스러운 모습.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우가 선우 옆에 섰다. 내가 할게.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현우가 입을 열었다. 여보, 미안해. 뭐가? 그때 전화했을 때 당신 말 안 들어줘서 탐정놀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오해했었으니까. 아버지 얘기 들었어. 고모 미숙 고모 얘기.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분인 줄만 알았어. 근데 혼자 그렇게 큰 상처를 안고 사셨다니. 당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자기 아픔을 다른 사람들 돕는 데 쓰시잖아. 그래. 나도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왜 여기 오시는지. 현우는 거실을 바라봤다. 기호는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저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 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야 했을까? 그러게. 지우는 아버지한테 맞아서 나왔대. 민준이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선우는 현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이들은 관심이 필요한 거야. 자기들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다. 기호가 손짓했다. 현우야, 너도 와서 같이 해. 네, 아버지. 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현우 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회사 다녀. 무역회사. 와, 멋있다. 저도 나중에 그런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때, 내가 가끔 와서 영어 가르쳐 줄까?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녁 9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우 보고 싶을 텐데. 이모님도 또 오세요. 응, 꼭 올게.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정기 후원하고 싶어요. 매달 제 월급에서 조금씩 보낼게요. 기호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다. 정말이냐? 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싶고요. 현우야.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도 말했다. 저도 한 달에 2번은 가서 아이들이랑 요리하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미숙 고모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할게요. 그 아이들이 고모처럼 되지 않도록. 그래,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선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주 전만 해도 의심과 오해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옆에서 현우가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아버지 뒤를 밟은 게 잘한 일이었어. 그래? 응.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영원히 몰랐을걸.
아버지 마음도 그 아이들 존재도. 선우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나도 처음엔 오해했어. 아버지가 이상한 일 하신다고 생각했지. 근데 알고 보니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 맞아.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 서로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것.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 같아. 오늘 그 아이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그래. 저 아이들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선우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미숙 고모님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빠 잘 부탁해요. 그 아이들도. 선우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다음날 아침 선우는 핸드폰을 보다가 희망의 집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어제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선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다음엔 떡볶이 해줄게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기호는 벌써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기호가 말했다. 선우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혼자 이 짐을 지고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기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수가 봤지? 오빠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좋은 며느리도 생기고 아들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선우는 기호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한 가족의 오해는 이해로, 의심은 신뢰로, 숨겨진 비밀은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희망의 집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기호 할아버지가 있었고 선우 이모가 있었고 현우 형이 있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선우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